자, 그러면 닮은 도형을 통해서 A 좌표와 B 좌표를 지금 구할 거야. 그럼 A 좌표와 B 좌표 한번 구해보면 먼저 이만큼의 거리를 모르니까 K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 거리는 1대 3이니까 몇 K가 되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게 K고 이게 3K면 여기도 1대 3이 되는데 일단 그렇게 안 갈 거고 점 A의 X좌표가 K다. 이거 맞아. 왜냐면 여기가 수직하니까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X좌표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K.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고 X축과 수직한 상태니까 이 직선은 이 직선에 있는 모든 X좌표들은 다 3K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B는 3K. 그럼 Y좌표를 구해보면 X가 K 때 만들어진 함수를 Y좌표에 쓰는 거라며. 그럼 현재 점 A는 여기 있는 2차함수 위에 있는 점이고 그럼 이 식을 통해서 K를 X에 대입하면 Y가 K제곱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B좌표는 3K, 얼마인데 B좌표가 이 식 위에 있으니까 3K를 여기 대입하면 그때 Y좌표를 구할 수가 있겠죠. 맞아지요? 그러면 3K 대 Y좌표는 얼마야? K 대 Y요. 3K 대 Y좌표. 자, 점비가 현재 이 그래프 위에 있는 거 맞아? 그럼 점비를 여기 대입하면 Y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Y가 얼마야? 9 A 제곱 A 이렇게 써도 되겠지. 여기까지 해보자. 점 A 좌표, 점 B 좌표 찾기. 너 어제 새벽에 잤어? 아니요. 왜 이렇게 좋아? 원래 어. 원하는데 너무 일찍 해가지고. 아 그래? 네. 알았어. 조금만 힘내봐. 이제 두 교시만 끝나. 네. 지금 됐어?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A만 포함된 방정식을 하나 만들면 되는데 여기가 1대 3이면 여기도 1대 3이지. 그러면 1대 3은 1대 거리가 K제곱이니까 3일대 거리는 9K제곱 A라고 쓸 수 있겠네. 여기까지 해보자. 닮은 B 이용해서 A와 B의 Y좌표를 B의 식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그게 자 그러면 이제 A를 구하는 걸 마무리를 해주면 되는데 현재 B를 통해서 얘는 약분이 되고 얘도 이제 약분이 되면 3A. 따라서 내양의 곱은 1, 외양의 곱은 3A. 그래서 A는 3A 이렇게 찾아보다 마무리해보자. 자, 그 다음 1214번. 조건이 다 보여야 되네. 자, 보면 다음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12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와 그러면 현재 얘가 y축 방향으로 12만큼 이동한다고 했으니까 평행 이동의 식은 y 대신 뒤에 얼마 되기? y축 방향으로 12만큼이면 y 대신 12. y-12. 12. 아, 네. 그래서 우리는 바뀌는 식은 y는 뭐라고 쓰면 돼? Y는 얘를 이제 대입했으니까 얘를 이항식으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4분의 몇이에요? 3 3 x 제곱 플러스
그래서 얘를 평행 이동한 식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 시윤이 차례 얘를 y축 방향으로 8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있대.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을 y축 방향으로 8만큼 평행 이동하라고 했으니까 식을 찾기 위해서 y 대신 얼마 대입? y 마이너스 8. 오케이. 그러면 얘는 y는 뭐라고 쓰면 되는 거야?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8. 그렇지.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해보자. 평행 이동을 통해 식 만들기.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두 식의 정체를 알아냈고 그 식을 통해서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좀 구해달라 좀 요구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넓이를 한번 구해보면 자 현재 그림을 정밀하게 잘 관찰하면 현재 위에 있는 애는 얘가 위에 있는 애고 아래에 있는 애는 이게 아래에 있는 애야. 자 그러면 정밀하게 관찰한 결과 노란색과 당근색이 있는데 누가 폭이 더 좁을까? 노란색. 노란색 시은이는 노란색이. 노란색이 더 폭이 좁지. 네. 자 그러면 우리가 y는 ax 제곱이라는 기본형에서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좁아져요. 좁아진다. 그러면 지금 이 두 식 중에 누가 노란색인지 판단을 하려면 2차항의 개수인 a의 절대값이 큰 것이 노란색이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여기서 2차항의 개수의 절대값은 4분의 3이고 여기서의 2차항의 절대값은 2분의 1. 그럼 우리는 분수의 대소비교는 소수로 바꿔주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데 얘는 대략 0.7 얼마고 얘는 0.5네. 그럼 절대값이 얘가 커 얘가 더 위에. 위에 있게 크지. 그래서 우리는 위에 있는 애가 그냥 여기다 쓸게. 얘가 위 얘가 아래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이 파란색의 넓이를 이제 구할 건데 자 일단 이거 중간 단계 잘 해볼까? 절대값 확인해서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 풀어보자. 그래서 2차항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폭은 좁아진다. 됐어? 네. 됐어? 진짜 됐어?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위라고 위에 있는 식이 위라고 했으니까 자 지금부터 이 녀석의 꼭 지점의 좌표는 몇 콤마면? 0,12. 그렇지. 자 이거의 꼭 지점의 좌표는 시윤이? 0,8. 오케이 잘했어. 그러면 위에 있는 게 꼭 지점의 좌표가 0,12니까 여기가 꼭 지점 여기 12 얘는 8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이제 삼각형 넓이를 두 개를 찾아서 더하는 전략으로 마무리를 할 건데 현재 그래프가 x축에서 절단되는 이 지점을 무슨 절편이라고 하지? x제곱. x절편. 그래서 이게 끊을 절 조각편. 그래서 그래프가 x축에서 절단된다. 요 이미지 그려져. 그래서 실화에서 그냥 한번 봐봐. 자 우리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대. 자 그러면 이 지점에서 얘는 지금 x축이고 이 지점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쪼개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지점에서 그래프가 조각나는 그 지점을 x절편. 같은 말로 그래프가 x축과 만나면 거기를 x절편, y축과 만나면 y절편. 자 그러면 이 x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함수식의 문자 어디다 0 대입해야 되지? y에다 y에 0 대입. 지우는 네.
y0 대입. 그래서 우리는 얘를 구하기 위해서 y에다가 0을 대입해서 뭔가 x절편을 구해야 된다. 자, 근데 현재 위에 있는 그래프나 아래에 있는 그래프나 x절편이 위치가 서로 어때? 똑같이. 네. 그래서 우리는 x절편을 구할 때 얘를 활용하든 얘를 활용하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자, 그럼 얘를 통해서 x절편을 한번 구해본다면 y에 0을 대입하면 0은 마이너스 2분의 1의 x의 제곱 플러스 8. 그럼 이때 규모를 성립시키는 x 값이 무슨 절편이 되는 거야? x 절편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무슨 꼴? 자식 2차식은 0 0꼴. 그럼 2차식은 0꼴일 때만 근을 구할 수 있다고 했고 근을 구하는 방법은 인수분해, 제곱분투풀이, 근의 공식. 자, 그럼 얘는 그 세 가지 중에 뭐를 이용하면 제일 빠를까? 너는 인수분해. 지우는? 제곱근 그렇지. 제곱분투풀이가 좀 더 빠르잖아. 그래서 우리는 얘를 완전 제곱식은 수꼴로 고쳐주면 얘를 이제 일로 이항시킬 거야. 그러면 얘는 2분의 1의 x의 제곱이 8과 같다. 그래서 얘가 완전 제곱식은 숫자고. 그러면 제곱분투풀이는 반드시 2차항의 개수가 1일 때만 사용이 가능하지. 그래서 양변에 20 곱해주면 x제곱은 16이 되고 제곱분투풀이란 주야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지? 그 어, x는 틀마 어, 16 그렇지.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보완을 해주면 제곱분투풀이는 일단 완전 제곱식은 수꼴일 때 반드시 완전 제곱식은 수꼴일 때 좌변에 안 제곱한 거 한번 쓰고 풀마 루트 숫자 이렇게. 그래서 제곱분투 이 상황에서는 제곱분투풀이가 안 돼. 자, 그래서 우리는 루트 16은 제곱해서 16이 되는 수지. 그러면 제곱해서 16이 되는 양수는 얼마야? 40. 그래서 우리는 얘가 풀마. 자, 여기까지 해보자. 그래서 둘 중 하나씩을 골라서 y에 0 대입한 다음 제곱분투풀이로 x 절편 값 찾기. 됐어?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4, 여기가 4. 자, 그럼 각각의 삼각형 넓이를 하나씩 구할 건데, 자, 우리가 둔각삼각형에서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얘를 밑변이라고 하면 밑변의 연장선을 그려주고, 그리고 밑변이 바라보고 있는 꼭지점에서 수선을 내렸을 때 이게 높이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얘를 밑변이라고 가정을 했으면 얘 연장선은 y축이 되는 거고 밑변이 바라보고 있는 점에서 연장선의 수선을 내렸을 때 이게 높이가 되는 거야. 맞아? 자, 그러면 이제 삼각형 넓이 구할 건데, 자, 밑변이 현재 길이가 얼마지? 4. 4 맞아?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가 이건데 높이가 주위 얼마일까? 아, 좋았어. 그래서 이거 읽을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4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이게 삼각형의 사이즈. 그럼 이거 다 계산하면은 16에서 2분의 1이니까 8이고 이 상황이나 똑같이. 그래서 정답은 16이요. 이렇게. 마무리 해보자. 자, 둘 다 된 것 같고, 자, 그 다음 한 문제만 더 풀고 이제 B단계로 갈게요. 자, 1219. 자, 이거는 이제 고등수학에서도 등장하는 유형인데, 자, 한번 같이 보면,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뭐 이런 점들을 꼭 지점하는 직사각형도 이렇게 있고, 근데 2차 함수가 있는데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좀 전에 직사각형의 둘레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도록 하는, 그래서 지금 이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이 2차 함수 식이 이 직사각형의 둘레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도록,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이 둘레 위에 지나려면 그래프가 만약에 이분만 그렸을 때 이런 경우가 2차 함수 그래프가 이 직선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돼서?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두 개의 점만 지나도록 하는 정수의 이 개수를 구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조금씩 같이 또 풀어보면 자 먼저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는 몇 콤마면? 그렇지 마이너스 1콤마 a. 자 그러면 축의 방정식을 좀 먼저 그려보면 여기 x는 마이너스 1을 써주고 현재 얘는 2차항의 개수가 음수지. 그럼 무슨 볼록? 위로 올라. 위로 볼록. 그래서 얘는 위로 볼록 상태인 거야.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이 지나는 상황을 예를 들어서 하나만 그려보면 뭐 이런 경우 이렇게 지나면 둘레 위에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얘네가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두 개의 점에서 만날 때가 있고 한 개의 점에서도 만날 때가 있는데 일단 이건 되는 경우고 안 되는 경우 두 가지를 써볼게. 첫 번째 그래프가 이렇게 지난다면 2차 함수와 직사각형은 몇 개의 점에서 만나? 한 개의 점. 이게 지금 안 되는 경우고 또 안 되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이 경우도 직사각형과 2차 함수 그래프가 몇 개의 점에서 만나? 한 개의 점. 그러면 한 개의 점을 제외한 이 사이에 있는 사이에서 나타나는 그림만이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맞아? 자 그러면 그 사이의 값을 구할 건데 자 먼저 점 B를 지날 때 꼭지점의 좌표를 한번 찾아볼게. 지금 현재 이거 그래프 해석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a 아니야? 맞아? 그럼 이때 a는 90 표시한다면 여기에 지금 a가 있는 거야. 이렇게. 자 그리고 얘도 똑같이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a인데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마이너스 1,a에 좌표를 활용해서 a를 나타내면 a가 여기 있는 거야. 여기까지 돼. 자 그러면 우리는 이 a와 이 a 얘를 빵꾸 뚫고 얘를 빵꾸 했을 때 이 a와 이 a 사이에 있는 요 단글색 어디 위에 a가 이렇게 걸려준다면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나겠지. 여기까지 돼. 자 여기까지 그림 한번 그려보자. x는 마이너스 1 축의 방식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나는 2차 함수 그림 두 개, 중간에 걸리는 그림 한 개. 그래서 축의 방정식 먼저 그리고 위에서 점 하나 만나는 상황, 맨 아래에서 점 하나 만나는 상황. 됐어?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의 a는 얼마고 이 상황의 a는 얼마인지를 이제 찾아갈 건데 자 현재 이 그래프는 점비를 지나지. 그러면 점비를 이용해서 우리는 a를 찾을 수 있어. 자 먼저 함수식이 y는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a였고 그럼 이 그래프는 현재 점비를 지나는 상황이니까 점비 좌표인 얘는 지금 3,5네. 그래서 3,5를 대입을 할 건데 y자리에 5를 대입하고 x자리에 3을 대입하면 3 더하기 2는 4, 4의 제곱은 16, 16 곱하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48 플러스 a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등호를 성립시키는 a 값이 이 자리에 들어가면 그때 함수식은
전비좌표를 탄생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여기까지 돼. 자, 그다음 이 그래프 상황에서 A 값을 이제 구할 건데 이 그래프는 현재 함수식 2는 이건데 이 그래프 위에 지금 0,0이 지나고 있지.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는 원점인 0,0을 대입을 해보면 y에다가 0, x에다가 0 그러면 0 더하기 1은 1 1의 제곱은 1 2 곱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a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 등호를 성립시키는 a 값을 이 식에 대입하면 이 2차 함수식 위에서 원점이 탄생될 수 있겠지.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위에 있는 그래프가 되기 위한 a 값은 전비를 지났을 때 만들어지는 a를 대입하면 위에 있는 그림이 된다는 소리고 아래에 있는 그림 상황에 그림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이 2차 함수식에다가 0,0을 대입했을 때 성립시키는 a 값이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아래에 있는 그림이 된다는 거야. 여기가 됐지. 자, 그러면 a를 각각 구해보면 위에 있는 a는 53 아래에 있는 a는 3 이렇게 두 개 나와. 여기까지 해보자. 그리고 지금 요번 주는 시험을 안 보고 다음 주 금요일날 시험 볼 거야. 그래서 미리 범위를 알려줄 거고 나는 시험을 어떻게 내냐면 책 그대로 해, 똑같이. 그래서 책에서 내가 이제 범위를 알려줄 테니까 그 범위 내에서 정말 공부만 해서 본다면 80점 이상 나올 수 있어. 알겠지? 요번에 한번 시험 잘 한번 봐볼게. 시험도 마찬가지. 그래서 다음 시험은 일품에서 낼 거야. 일품. 우리가 이제 이거 금요일부터 나올 것 같거든. 자, 그러면 지금 과정을 통해 A 두 개를 찾았어. 그러면 현재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현재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이 위치에 있으려면 이 위치에 있도록 하는 A 값은 53이지. 그래서 여기 53 나왔고 이 위치에 있도록 하는 A 값은 3이라고 찾았지. 그래서 여기 3. 따라서 우리는 A가 53일 땐 한 점에서 지나니까 이보다 작아야 될 것이고 A가 3일 땐 한 점에서 지나니까 이보다 커야 되겠지.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범위는 3초가 53이만. 따라서 뜻에 맞는 답을 구해보면 점을 지나도록 하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가 될 수 있는 경우는 4부터 53까지. 자, 그러면 4부터 53까지 세는 방법이 있었는데 뭐 빼기 뭐 하면 되지 지금? 53 빼기? 자, 이거 알려줄게. 봐봐. 자, 이거 금방 배워. 자, 우리가 1, 2, 3, 4, 5가 있다고 치면 이게 5개지. 맞아? 그리고 1, 2가 있다면 얘는 2개지. 근데 문제에서 3에서 5까지 몇 개냐고 물어본 거야. 그러면 우리는 5는 총 5개. 5에서 3 뺀 다음에 1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해주면 그렇게 해도 되고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1조차도 더하지 말고 바로 1에서 3에서 5까지 3에서 5까지라는 소리는 그냥 5에서 2를 빼주면 돼. 왜 그런가? 5는 5개 3보다 작은 1, 2는 2개. 그럼 3보다 작은 1, 2만 빼준다면 3을 포함한 5까지 개수가 나오잖아. 그래서 우리는
3에서 5까지 봐라. 그럼 5에서 얘보다 하나 작은 1, 1을 그냥 지워주면 되는 거야. 뭔 느낌인지 알겠어? 그럼 바로 좀 연습. 자, 이거 바로 가볼까? 뭐 빼기 뭐? 53 빼기 3. 그래,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53 빼기 3로 처리하면 정답은 50. 이렇게 해주면 돼. 잠깐만. A가 53이네. 그럼 여기서 53이라고 고쳐야 되고 52라고 해야 되면 52에서 3을 빼야 되니까 40. 내가 잠시 마무리해보자. 자, 일단 C단계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 자, 이제 또 개념 182페이지. 자, 이제 2차 함수 일반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자, 우리는 y는 2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이거 몇 차식? 2차. 2차식. 그러면 x 1 집어넣었을 때 y는 한 개만 나와? 아니요. 2개. 잘 봐봐. x 2를 집어넣어서 만들어지는 y 값은 몇 개 있어? 하나요. 한 개 있지. x 하나의 y가 한 개 나오면 그 y를 우리가 무슨 수? 함수. 너 잘 안 보여? 네. 하나다. 여기 보이지? 네. 자, 다시. 다음 이 x, y의 관계식에서 이 y가 함수인지 아닌지를 지금 따져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함수의 전제 조건은 x 하나에 만들어지는 y 값이 몇 개 나와야 돼? 한 개.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x 자리에다가 1이라는 숫자를 한 개 넣었어. 그럼 만들어지는 y는 한 개만 나와? x에다 1을 집어넣어서 만들어지는 y 값 한 개만 나와? 네. 그렇다는 소리는 x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y는 무슨 수? 함수라는 소리야. 자, 그러면 이 함수가 2차식과 같네. 그럼 y는 몇 차 함수? 2차 함수. 따라왔어? 자, 그러면 얘는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는 형태에 따라 두 가지 타입이 생겨. 먼저 이렇게 생긴 형태와 자, 뺐을 때 이렇게 생긴 타입이 있는데, 우리는 y는 2차 직구를 노멀 타입이라고 해서 일반형 이렇게 얘기해. 무슨 형? 일반형. 그리고 y는 완전 제곱식 플러스 숫자꼴. 얘를 스탠다드 타입이라고 해서 표준형. 무슨 형? 표준형. 그래서 나중에 계속 함수 단원에 가면 일반형과 표준형에서 언급을 할 건데, 1차 함수든 2차 함수든 간에 일반형이라는 것은 이렇게 전개된 형태를 일반형이라고 하고, 무언가 정보를 그 식을 통해서 한눈에 뽑아낼 수 있는 경우, 그러한 형태들을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해.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잘 봐. 1차 함수를 예로 한번 들어보면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었어.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방정식이긴 한데, 그 방정식 속에 있는 이 y가 함수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여기 x에 1 대입하면 y 한 개 나와? 네. 2 대입하면 y 한 개 나와? 네. 그럼 얘 함수야? 함수. 자, 여기 1 대입하면 y 한 개 나와? 자, 예를 들어서 1 대입하면 1 빼기 y 플러스 3이니까 y는 4 한 개 나오네. 자, x 2일 때 y 한 개 나와? 네. 나오지. 그럼 얘도 함수네. 자, 그럼 함수라는 것은 얘가 이제 함수인 게 밝혀졌잖아. 그러면 이 함수가 지금 몇 차씩 가갔대? 1차씩. 그러면 몇 차 함수? 1차 함수. 자, 그리고 여기서 y만 이항시키면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두 식은 모양만 다르지 같은 식이야. 그래서 얘도 몇 차 함수? 1차 함수. 자, 그러면 지금 일반형과 표준형의 기준을 알려주려고 그걸 펼쳐놓은 건데,
지금 현재 2차 함수인 20과 20은 둘 다 일반형이야. 그리고 2차 함수와 1차 함수인 이 형태는 둘 다 표준형이야. 그러면 그 구별 방법은 뭐냐면, 자 우리 얘를 보자마자 꼭 시점의 좌표 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모르지. 네. 얘를 보면 꼭 시점의 좌표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나오잖아. 요거가 몇이야?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꼭 좀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정보가 어려울 수가 있네. 자 그다음 여기서 기울기 얼마야? 기울기 얼마야? x의 개수가 우리가 기울기잖아. 맞아? 자 이거 좀 응용해서 잘 봐봐. 자 x 마이너스 2분의 y 플러스는 0이라는 식이 있었고, 얘를 y는 몇 차식꼴로 바꾸면 2y는 x 플러스 1로 바꿀 수 있고, 양변에 2분의 1씩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자 그럼 다시, 자 우리는 y는 ax 플러스 b꼴에서 이 a를 기울기라고 배웠고 얘를 y절편이라고 배웠지. 그러면 지금 이 녀석의 기울기는 얼마? 2분의 2. y절편은 얼마? 2분의 2. 자 근데 얘를 보자마자 기울기와 y절편이 보이나 안 보여? 안 보이지. 이게 막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표준형이란 식을 보자마자 정보가 바로 나오는 형태, 그런 형태를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전개는 이러한 형태, 정보가 쉽게 안 나오는 형태, 이거를 그냥 일반형이라고 읽어주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일반형과 표준형의 차이는, 표준형은 정보가 쉽게 보이고 일반형은 쉽게 안 보인다. 그래서 그 차이로 기억을 해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우리가 그동안까지 표준형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이 일반형을 통해서도 꼭지점도 찾고 y절편도 찾아야 되겠지. 그래서 이 일반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꼭지점과 y절편 등을 찾을 수 있는지를 지금 배우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우리가 표준형 때는 정보가 보였고 일반형 때는 안 보였어. 그럼 일반형에서도 일단 정보는 찾을 수 있어야겠지. 그럼 그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일반형을 무슨 형으로 바꿔주면 돼? 표준형으로 바꾸면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단계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기, 이것만 잠깐 배우게 된다고. 자 그럼 바꾸는 방법은, 먼저 표준형은 y는 완전제곱식 플러스 수꼴로 나오지. 그래서 우리는 얘를 완전제곱식은 수꼴로 만들어줄 거야. 자 그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먼저 2차항과 1차항에서 몇 차항과 몇 차항? 2차항과 1차항에서 2차항의 개수를 공통인수로 뺄 거야. 그럼 현재 2차항의 개수가 얼마? 2지. 그래서 2를 공통인수로 빼면 몇 x 제곱? x 제곱. 몇 x? 플러스 2x. 여기까지가 1단계. 그 다음 두 번째로 여기 있는 소가로를 완전제곱식으로 만들 거야. 무슨 식? 완전제곱식. 그럼 완전제곱식을 만드는 방법은, 자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여기 있는 b가 얼마가 되면 되지 지금? 자, 한 30초 줄게. 생각해봐. 알려줄게. 봐봐. 자, 우리가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는 얘기야.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은 우리끼리 반의 제곱으로 기억할 거야. 뭐로 기억한다고? 반의 제곱. 그래서 어떤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은 우리들 사이에선 반의 제곱. 다른 사람은 뭐가 하는지 몰라. 우리끼리 반의 제곱. 그 반의 제곱이 뜻이 뭔 소린가? 자, 예를 들어서, 자 a 플러스 b의 제곱을 전개하면 지금 어떻게 돼?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B 제곱 b제곱이지.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면 무슨 식이 되는 거야? A 플러스 B의 제곱 그거를 무슨 식? 제 자신을 완전하게 제곱한다고 해서 완전 제곱식이 완전 제곱식이야. 그러면 현재 이 2차식의 형태는 인수분해라면 완전 제곱식이 되네. 근데 세상의 모든 2차식 중에 인수분해했을 때 완전 제곱식이 되는 애들은 규칙적인 하나의 패턴을 갖고 있어. 그 패턴을 우리끼리 반의 제곱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자 봐봐.
일단은 좀 난이도를 낮춰서 자, x 플러스 2라고 시작을 해볼게요. 얘는 x의 제곱 2x 플러스 1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가운데 있는 1차항의 개수가 얼마야? 2요. 2지. 그러면 2를 반으로 쪼갤 거야. 그럼 반으로 쪼갠다는 소리는 2분의 1 곱하면 되지. 그래서 우리는 가운데 항을 절반으로 쪼갠다. 이게 반의. 그리고 그 절반의 제곱은 2차항에 있는 개수를 나는 앞에 거라고 얘기를 하고 상수항을 뒤에 거라고 얘기해. 그래서 우리는 현재 여기 있는 2차식을 인수분해하면 완전 제곱식이 되는데 이 완전 제곱식은 가운데 항의 절반의 제곱이 앞뒤의 곱과 항상 같아. 그럼 실제로 보면 이거 계산하면 얼마? 얘는. 예. 그래서 우리는 가운데 항의 절반의 제곱은 앞뒤의 곱과 같다. 이 얘기를 우리 반의 제곱이라고 얘기하자는 얘기야. 자, 그럼 또 하나 해보면 잘 봐. 자, 2x 플러스 3의 제곱. 이거 무슨 식? 완전 제곱식. 전개해보자. 4x 제곱 플러스 12x 그럼 얘도 반의 제곱 성립한다. 그럼 실제로 해보면 가운데 항의 절반은 2분의 10. 그럼 이 반의 제곱은 앞뒤의 곱과 같아. 계산하면 여기 얼마야? 36. 같아? 네. 같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항세 개짜리의 2차식은 인수분해식 완전 제곱식이 되면 반의 제곱이라는 패턴이 성립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좀 전에 아까 처음 물어봤던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항세 개짜리 2차식이 있었는데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에 대해서 내가 물어봤지. 그러면 그 조건을 반의 제곱이라고 대답해 주면 돼. 그럼 그 반의 제곱은 어떻게 쓰는 거냐? 가운데 항의 절반의 제곱은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거의 곱과 같다. 앞뒤 곱과 같다. 이게 반의 제곱이야. 그럼 이게 성립되도록 하는 a와 b가 여기에 슉슉 들어가잖아. 그럼 인수분해를 하면 완전 제곱식이 돼. 그럼 실제로 맞는지 확인해 보면 현재 b는 2분의 a 제곱이라는 숫자지. 그러면 b 자리에 2분의 a 제곱을 써볼게. 자, 그럼 얘를 크로스로 인수분해 해본다면 크로스는 이렇게 나오는 거. 크로스로 인수분해 해본다면 이거 xx 쪼개지고 얘는 2분의 a, 여기도 2분의 a로 쪼개지네. 그럼 이렇게 곱하면 2분의 ax 이렇게 곱해도 마찬가지 2분의 ax 둘이 더하면 몇 x야? 네. 그렇지, ax. 그거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나오지.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식을 두 번 곱하면 돼서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항세 개짜리 2차식이 나왔을 때 그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은 반의 제곱을 기억하면 되고 반의 제곱을 사용하는 방법은 가운데 항의 절반의 제곱은 앞뒤의 곱과 같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연습 하나 마무리 하나 하고 가면 자, 너도 다시 한번 오랜만에 봐. 자, x의 제곱 플러스 12 좀 어렵게 14 다 너무 쉽네. 그냥 할게. x의 제곱 플러스 그냥 뭐 그래 18x 플러스 b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b를 찾아달래. 그럼 우리는 네 글자로 뭐 쓰면 돼? 반의 제곱. 그럼 반의 제곱 써보자. 81. 2분의 일단 과정 다 해볼게. 2분의 81의 제곱은 뭐와 같다고? 뭐 곱하기 뭐? 1 곱하기 그래서 b는 얼마가 같은 거야? 81.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야. 네. 자, 그 다음 거꾸로 이번에 이렇게 72 플러스 ax라는 2차식이 있었는데 이 녀석이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a 값을 구해달래. 그럼 이때도 우리는 네 글자 뭘 쓰면 되는 거야? 반의 제곱 쓰면 되는 거야. 그럼 반의 제곱 과정 써보자. 2분의 A a의 제곱은 82. 72와 같다. 그러면- 72가 제곱수가 아니잖아요. 아니어도 할 수 있어. 네. 자, 그러면 좀 어색할 수 있으니까 얘를 뭐라고 써볼까? 그래, 144로 해볼게. 144. 그럼 여기 풀마 12가 들어가면 된다는 거 눈에 보이지? 네. 자, 그럼 144로 고쳐보면 이렇게 되네. 맞아? 자, 그러면 우리는 가운데 항의 절반의 제곱은 앞뒤의 곱과 같다 반의 제곱이라고 했고 얘는 4
4분의 a제곱 144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면 네. 144는 12의 제곱이고 얘는 2의 제곱으로 바뀌면 네. 지수 법칙에 의해서 24의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겠지. 네. 그럼 a가 될 수 있는 것은 풀만 얼마야? 24. 이렇게. 그래서 여기 풀만 24 되고. 네. 뭔 느낌인지 알겠어? 그럼 70일 어. 어떻게 해야 하죠? 70은 이제 무리수로 이제 쪼개질 건데 한번 봐봐. 그래서 요거는 중학교 때는 안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보통 인수분해는 정수 내에서 인수분해가 되도록 유리수 내에서 인수분해가 되도록 일단 기본 세팅이 돼 있어. 근데 얘도 이제 강제로 한번 해본다면 자 가운데 항의 절반의 제곱은 앞뒤 효과 같지? 자 그러면 얘는 a 제곱이고 2의 제곱 곱하기 얘는 루트 72의 제곱 이렇게 쏘면 되는데 그럼 얘는 2루트 72의 제곱이 될 것이고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72인데 루트 안의 수가 그러면 우리 아까도 탈수가 나가지. 그럼 72는 36 곱하기 얼마? 2. 그래서 얘는 6루트 2로 바뀌어서 12루트 2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다가 12루트 2를 쓰면 인수분해 했을 때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이제 반의 제곱에 대해서 업그레이드가 됐으니까 드디어 이제 이걸 반의 제곱으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볼게. 자 그럼 우리는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2차식인데 항이 몇 개 있어야 돼? 3개. 다시 봐봐. 자 이게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지. 이게 몇 차식? 2차식. 항 몇 개? 3개. 그래서 2차식일 때 항 3개가 있어야지만 완전 제곱식으로 나오는 거야. 자 그런데 얘도 완전 제곱식 만들고 싶은데 현재 소가로에는 항 몇 개? 2개. 그럼 항 3개가 필요하니 상수항을 추가해 줄 것인데 그 추가해 주는 값을 반의 제곱으로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반의 제곱을 한번 구해보면 자 여기 추가된 상수항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지. 그러면 반의 제곱을 통해 b를 한번 구해보면 가운데 항의 절반의 제곱은 앞뒤의 곱과 같으니까 b 너의 정체는 1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없던 일이 지금 들어갔네. 그래서 이를 한번 없애줘야 돼. 그래서 빼기. 자 그러면 이만큼의 항 3개짜리는 인수분해하면 반드시 완전 제곱식이 될 것이고 얘를 인수분해하면 뭐의 제곱이 되는 거야? 좋았어. 그럼 마이너스 1이 탈출되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2 그렇지. 그럼 걔랑 더하면 마이너스 1 이게 표준형 맞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일반형에서 꼭지점의 좌표를 한눈에 알아볼 수가 없는데 그 꼭지점의 좌표를 알아내는 방법은 무슨 형 만들기? 표준형 만들기. 그럼 표준형 만들기의 순서는 2차항과 1차항에서 2차항의 개수를 먼저 공통수로 뺀다. 그런 다음 소가로 안에 있는 2차항과 1차항이 완전 제곱식이 될 수 있도록 반의 제곱값을 더하고 뺀다. 그런 다음 얘를 인수분해하고 남는 필요 없는 항을 빼준 다음 나머지 동류항 처리를 한다. 이 순서를 지키면 표준형이 된다. 되지. 자 그러면 표준형 만들기가 됐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개념 정리 마무리를 해볼게. 자 그러면 세상의 모든 일반형을 대표하는 2차 함수를 써보면 이렇게 쓰는 거 맞아? 맞지? 자 그러면 얘를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볼게. 그럼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먼저 공통에서 얼마 빼야 돼? A. 자 그럼 A를 빼면 X제곱 다음에 몇 X? 그렇지. A분의 BX. 그럼 이 녀석의 절반의 제곱은 얼마? 절반은 2분의 1 곱하고 그렇지. 그럼 이게 들어갔으니까 어떤 거 빼주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C. 그런 다음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면 뭐의 제곱이 되지? 이거 3개 하면 X 플러스 2a 6분의 잘했어. 그렇게 해주면 되고 그럼 얘가 탈출되면서 이제 얼마가 될 것이며 C와 만나면 뭐 삼각형 나오겠지. 자 가시죠.